자, 6번입니다. 6번.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끼리 해결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완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토론하다 보면은 딱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6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다, 그죠? yj x가 있어요, 이렇게. 자, yj가 아니고 휴대전화. 이거는 TV다, 그죠? TV.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각국은 10, 20, 그죠? 10, 20 각국이야. 을국은 30, 60이야. 60이다, 그죠? 을국이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라면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누차 말합니다. 어떤 조건을 정했습니까? 양국의 노동 투입량이 똑같아요. 그럼 이 말이죠. 두 나라가 쉽게 생각해 봐봐. 갑과 을이 있는데 노동력이 그냥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의 노동자를 투입해가지고 어떻다고요? 요는 결과 냈다는 거지. 그럼 어느 나라의 노동자가 생산성이 좋아요? 당연히 을국이죠. 당연히 을국이죠. 왜냐면은 10개 만들 거, 10개, 얘들이 10개 만들 동안에 60개를 만든다. 그죠? 20개 만들 동안에 30개 만드니까 을국은 그러면요. 을국은 어떤 상태냐? 을국은 절대 우위의 관점에서는 둘 다 절대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관점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죠. 요 기회비용 얼마 이거? 2분의 1. 얘는 얼마예요? 얘는 30분의 60이니까 2다, 그죠? 그지? 비교 우위 관점에서는 X제는 TV는 그죠? 지금 을은 얘는 2분의 1이고 얘가 2니까 얘는 비교 열이지. 상대 반대로 휴대전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돼? 휴대전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는 6분의 3이니까 요거는 0.5다, 그죠? 얘는 얼마요? 10분의 20이니까 2지, 그지?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을은 비교의 관점에서는 뭐에 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비교 우위 관점에서는 휴대전화죠, 그죠? 이게 절대 우위 관점에서는 둘 다 절대가 있고 비교 우위 관점에서는 휴대전화만 비교가 있다는 얘기지. 왜? 비교위는 뭘 따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갑국은 갑얘는 절대 우위의 관점에서는 없지. 절대 우위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절대 우위 없어. 둘 다 뭡니까? 둘 다 절대 열위야. 둘 다 절대 열이야. 둘 다, 그죠? 둘 다. 그런데 이제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교 우위 관점에서는 이거 을국 같은 경우는 얘가 비교지, 얘거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예, TV. 요렇게 이제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틀렸고요. 2번에 TV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그렇죠. 을국이 2분의 1과 2의 관점이니까, 그죠? 2분의 1과 2의 관점이니까 이건 1대 4다, 그지? 4배다, 4배 맞습니다. 4배. 맞아요. 3번에 을국은 두 제화 모두 절대 우위가 없지만은 아니라 절대 우위가 있지만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 3번 지문이 틀린 파트는 뭐냐? 절대 우위에 있지만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4번에 무역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생산 가능 곡선. 4번 지문도 조심하세요.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생산 능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산 능력, 우리가 무역을 하나 안 하나 생산 능력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장의 숫자 이런 게 문제다, 그지? 생산 능력은 무역을 하나하나 똑같은데 다만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넣을 수 있냐?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을 낸다. 왜? 외국에서 생산한 저렴한 것을 수입해서 그걸 소비한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 자체는 똑같아. 움직이지 않아.
근데 소비가 더 그게 생산 가능성 밖에 있는, 자 우리 글 이거 말 부를까요? Y제가 있고 X가 있어. 수출 전입니다. 전에는 어땠냐? 여기 뭐 10이라 그러면은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이야.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인데 요 생산 가능 곡선은 요렇게 해봤자 요거밖에 못 만드는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만들어내서 요만큼 소비를 했어요. 그 노란 선은 소비 가능 곡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수출 전후로, 수출 전에는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곡선이 딱 일치했어. 이만큼 만들어내서 요만큼 소비할 수 있고 요만큼 소비할 수 있다. 생산하는 만큼 소비, 아니 우리 생산하는 것보다 더 소비를 못하지. 예. 그런데 우리가 수출 무역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림도 내 누차 그린 거야. 생산 가능성은 똑같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생산 못해. 있는 거 생산을 못해. 이거 생산 안 돼.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있는 데는 생산할 수가 없어, 애당초. 그런데 뭐는 소비는 가능하죠. 왜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동하니까 소비 가능 곡선이 움직이다, 그지? 그래서 이 점이 이랬단 말이야. 요 점은 소비 가능하다. 왜요? 무역 이후에 소비 가능 곡선에 딱 걸리니까. 그래서 내가 요걸 뭐라 그랬어, 이거를. 일종의 무역 이익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만큼 빗금 친분만큼 어떻게 됐다고? 저런 것도 소비하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요 안에서만 생산해서 만들 수 있다, 소비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다, 그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뭐 소비하게 됐다. 왜?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지? 4번에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의 점에서는 생산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 이런 생산할 수 없어. 물론 생산 가능성 자체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소비는 가능하다. 뭐 그렇게 기억해야 돼. 이 말로 여러분, 이 말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맞죠? 무역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생산 가능 곡선 외부의 점에서 소비는 가능하다. 그건 맞는 말이야. 소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산은 못 한대요. 7번 볼까요? 자, 이건 이제 좀 내용이 쉽죠. 가는 일치하는 거니까 직접세. 자, 여러분 직접세 해당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외워라 그랬지. 일단 개인의 소득세,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상속세.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야. 소득세, 재산세, 그지? 이런 것들.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라는 게 법인의 소득세야. 법인세도 소득세입니다. 법인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재산세. 내가 뭐 건물이 있어, 땅이 있어, 세금 내야 돼. 그다음에 상속세 같은 것들. 그래서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 한 100억 받았어. 근데 물론 100억 정도 받으면 세율이 무척 세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는 뺏겨야 돼. 그래도 70억 받잖아. 그지? 그런 것들 직접세입니다. 나는 간접세다, 그죠? 간접세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지, 그지? 부가가치세, 정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정권거래세, 정권거래세. 이런 것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여러 차례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세의 대표적입니다. 자, 1번에 기억에 맞다, 그지? 니은에 소득세, 이러면 소득세 세금 부과로 물가가 뛸 위험 있는 게 재산세, 직접세야, 간접세야? 간접세죠, 그죠? 우리 이 부가가치세 자체가 지금 뭐야, 이게 물건에, 그죠? 물건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지? 물건 가격이 10%야, 보통. 이게 오르면은 당연히 물건가도 자동으로 등달아 오른다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다. 이것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보다 나가. 여러분 우리가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가에서 나타나고 나는 오히려 뭡니까?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역행.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에 크게 기여를 하고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한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이거지. 여러분 소득 재분배가 약하단 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있단 말인데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뭐 오히려 역행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역진성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라 말은 가난한 자가 세금을 더 뜯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효과 나타나면 이거는 이 소득 재분배 효과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복지제도에서 그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어, 그지? 그럼 여러분 둘 다 소득 재분배가 있어 없어? 둘 다 있어. 이거는 요 소득 재분배 이거 소득 재분배되고 얘도 소득 재분배돼. 어느 게 더 커요? 이거랑 다른 말이야 지금. 얘는 이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애당초 직접세는 소득 재분배가 굉장히 강력해. 그런데 간접세는 소득 재분배가 아예 없어. 오히려 역행해, 역행. 말이 달라. 그다음에 리얼에 나오네. 조세부담 역진 나오네. 조세부담 역진성은 나보다 아니 조세부담 역진성은 나만의 이야기야. 나만. 간접세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게 더 크다 그런 게 아니야. 자, 됐습니다. 자, 밑에 8번 볼까요? 옳게 설명한 것은 커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균형 가격이 변동했어요. 자, 기억은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한다, 그지? 우리 또 많이 했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은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돼? 무조건 증가한다. 가격은 올지 내릴지 잘 모른다 아직은. 자, 기억은 그래서 기억의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틀렸다, 그지? 니은에 자 니은입니다. 아 이거 리얼부터 볼게요. 기억과 대각선의 리얼을 보겠습니다. 리얼은 보세요.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네. 일단 그거로 그러면 우리 기업과 정반대겠지. 그러니까 뭐야? 기업과 정반대 같은 뭡니까? 거래량은 반드시 줄어들고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밑에 리얼을 볼까요? 정입니다. 리얼의 경우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고 거래량은 이건 딱 맞는 이야기다, 그죠? 이건 기업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반드시 줄어들어. 그런데 가격은 오를지 내릴지 몰라. 그 정은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은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네. 머릿속에 수요가 줄어들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 자동적으로 줄어들겠지.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도 빠지겠죠, 그죠? 물건 안 사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또 반면에 공급은 어떻게 돼? 공급은 증가했네.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어떻게 돼? 또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래량은 좀 더 커지겠지.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요. 근데 거래량은 잘 몰라요.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그리고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되면은 그림을 그럼 이래는 이걸 이렇게 바로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급 수요하기로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감소했대. 이렇게 감소해서 공급은 증가했대. 이렇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의 기준이 얘인데, 그죠? 이렇게 A와 B, 그죠? A와 B를 비교하면 일단은 가격은 무조건 줄어들어, 그지? 근데 거래량은 지금 이건지 뭐 잘 모르잖아, 그지? 요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거래량 줄어든 거지만은 얘가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있으면 거래량 또 증가했다, 그지? 얘보다는 거래량이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래나 가격은 다 떨어졌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빠지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구나. 그래 판단하면 돼. 니은의 경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불분명하다. 맞죠, 그죠? 그럼 여러분 거꾸로 디귿 볼까? 디귿은 이건 또 정반대기 대각선의 정반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과 리얼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니은과 디귿이 또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답은 그래서 을과 정이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19번이다. 9번은 지금 Y축이 물가다, 그죠? 이게 이제 거시경제다, 그죠? 거시경제야.
물가입니다. 물가. 얘가 지금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를 한 그림에 집어넣었다 그죠? 균형인데 여러분 A로 갔단 말이 뭡니까? A로 갔단 말은 물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이 증가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 아니야? 보통은 어때? 보통은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거는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막 커지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 수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보통 공구구선이 어떻게 움직였대? 총 공구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움직일 때? 좌측 우측. 물가도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는 것은 오케이 좌측이 되죠. 얘가 있어 있는데 이제 GDP잖아요, 그죠? GDP입니다. GDP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가도 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이렇게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A, B야, 그지? 일단 물가 올랐다, 그죠? 쭉 올랐어, 그지? 올랐어. 한편으로는 GDP가 어떻게 됐다고? GDP가 줄어들면서 고용 수준이 당연히 빠지겠죠. 노동시장에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고? 실업률 자체가 증가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거기에 A 같은 경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번에 보세요. E에서 A로 움직이는 정부 지출 증가는 이거는 총 수요가 움직인다, 그죠?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정부 지출 증가 자체가 뭡니까? 총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죠? 이거 아니야. 자, 2번에 B, E에서 B입니다. 이런 B는 뭐 어떤 경우에 B는 지금 물가 수는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했네. 그지? 그럼 B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가 수준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한다. 그지? 그럼 E 같은 경우는 여러분, B 같은 경우는 물가 수준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한데 어떤 거 뭐가 움직이면은 여기 A다. 그죠? 총 공급이 있고 총 수요가 있어. 물가 수준이 하락했대요. 하락하고 실업률이 커지면은 GDP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실업률이 커졌대. GDP가 생산이 줄어들겠지, 그지? 그만큼 실업이 증가했단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GDP가 감소했다, 그지? 뭐 어떤 거? 그죠? 총수가 어떻게 됐을 때? 총수가 감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그죠? 떨어졌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GDP가 감소한다. 고용 수준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떨어졌다. 이 말은 실업률이 증가했다. 여기 B다, 그죠? B.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총수요가 감소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반대편에 있는 D는 뭘까요? D는 이거는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총수요가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이게 A하고 C가 서로 반대고 B하고 D가 서로 반대야. 틀렸다, 그죠? 3번에 E, C 뭡니까? 원자적 C 같은 경우는 지금 A와 정반대죠. 정반대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물가수는 떨어지고 실업률은 감소했네. 이 말은 뭐라고? 공급이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를 가면 어떻게 되는데? 생산비가 하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가 하락했다. 3번이 그지?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번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1번 바로 보겠습니다. 2014년도 금융계정에는 우리가 금융계정에 들어가는 게 정권 투자가 들어가죠.
정권 투자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는 간접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정권 투자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정권 투자란 말은, 정권 투자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는, 이게 간접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당연히 정권 투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1번인데. 나머지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2003년과 14년도 다 흑자니까 흑자 규모만큼 외환 보유가 증가하겠죠. 2번은 감소한 것이 증가했다야 되고요. 3번에 흑자 규모는 지금 2013년도는 흑자 규모가 75인데, 그죠? 왜 75입니까? 이 3번 집은 경상수지만 따진다, 그지? 경상수지는 거기서 어디까지입니까? 이전 소득 수지까지죠, 그지? 그럼 2014년도는 이전 소득 수지가 75죠. 2014년도는 55니까 감소했다. 흑자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감소했죠. 감소했다. 그렇게 흑자 규모는 감소했지만 외환 보유고는 그만큼 더 커졌죠.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서 흑자 규모는 줄어들었어요. 왜냐면은 2013년도는 흑자 규모가 얼마입니까? 2013년도는 흑자 규모야. 흑자 규모는 경상수지만. 근데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경상 흑자 규모는 2013년도와 2014를 비교하면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입니다. 흑자 규모는 75인데 얘는 55야. 그죠? 그렇게 줄어들었죠. 그러나 외환 보유고의 크기는 플러스, 그죠? 이만큼 더 커지는 거야. 그럼 2013이 커, 2014가 얘가 더 크다, 그죠? 누적돼 가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데는 이렇게 아니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B 같은 경우는 애당초 여러분 우리가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돼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때 이 얘기죠. 내가 자살한 거야, 자살. 우리나라 형법에 자살하는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살은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에요? 자네가 이제 대답한 것은 실질적인 범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굉장히 법철학적인 지금 형사정책적인 답변이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도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통 왜 자살이 왜 범죄가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형법에 자살죄라는 죄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살죄라는 죄의 구성요건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죄는 뭐가 있습니까? 살인죄, 그죠? 여러분 살인죄가 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는 이렇게 구성요건,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뭡니까? 구성요건 자체가 A가 B를 죽인다, 그죠? A가 B를 죽여. 살인. 죽였다는 이야기지. 근데 A하고 B하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어야만 돼. 왜냐면 우리 살인죄는 사람이 타인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해요. 타인이 누군지 관계없이 타인을 죽여야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딱 맞아. 그때부터 이제 범죄가 시작된다,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죽였으면 애당초 구성요건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야. 밑에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는 그런 거다, 그죠? B는 자살 이런 것들은 애당초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성이 없어. 또는 뭡니까? 또는 동물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 살인죄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동물이 사람을 죽인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어. 애당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냥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죠? 자살도 뭡니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뿐이지 범죄는 아니라는 이야기야. B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B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가지 물어봐요. 요즘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도 물어봅니다. 기억해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일단 기억해서 갑이
자신에게 달리는 맹견을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대문을 부수는 행위는 어떤 구성요건입니까? 남의 집 대문을 그냥 부수고 들어서 이게 어떤 구성요건이 해당될까? 손괴죄. 오케이, 손괴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손괴죄. 이 죄는 남의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다고 내가 좀 이렇게 그 알아듣기 좀 이쪽 표현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저 책을 내가 찢어버렸어요. 손괴죄일까 아닐까? 딱 맞아요. 그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무슨 이제 대학교에서 법과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킬 때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쉽게 오줌을 넣은 거야. 다른 사람이 타인이 쉽게 오줌을 넣었어요. 그걸 주인이 봤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오줌을 넣었어. 손괴죄일까 아닐까? 맞아요.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야잖아. 지금 다음부터 그 쉽게 밥 먹겠어. 뭐 이게 꼭 우리 손괴란 말 자체가 깨트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들어가긴 들어가. 어쨌든 간에 타인의 다른 사람의 집 대문을 포개고 들어가서 손괴죄 맞죠, 그죠? 일단 뭡니까?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을 따집니다.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Yes. Yes.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이 행위는 위법한가요? 따집니다. 근데 그냥 기분 나빠서 너무 그 대문을 부순 게 아니다, 그지? 뭐예요? 개를 피하기 위해서 피했다. 우리가 위법성 조항상에서 피했다는 게 뭡니까? 긴급 피난이죠. 피했다. 긴급 피자의 그 피자가 뭐라고? 피했다는 거죠. 긴급 피난에 해당되기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위법성은 없음. No. No. 왜? 이유는 뭔데? no라고 하는 이유는 뭔데? 그건 긴급 피난이다. 그죠? 긴급 피난. 일단 1번은 기억은 A는 해당하지만은 범죄가 아닌 A는 해당하죠. 그러나 범죄는 아니다. 이유는 뭡니까? 긴급 피난이다. 맞다. 그죠? 일단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을이 자신에게 달리는 강도를 폭행하여 일단은 여러분 그게 상대방이 강도든 살인범이든 강간범이든 추행범이든 관계없이 내가 쥐를 팼어 상대방을. 일단 폭행죄는 들어간다 안 된다? 당연히. 두 번째 이걸 따져봤는 거죠. 두 번째 2번 지문은 니은 지문은 사람을 상해죄네. 이게 상대방을 쭉 패가지고 얼굴이 찢어졌다 이런 얘기지. 상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폭행한 사람은 일단은 뭘 물어본다고? 그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까? Yes. 상해죄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야 상대방이? 이놈 새끼가 강도네. 그럼 뭡니까? 맞아도 싸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당방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는 B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A에 해당하지만은 뭡니까? 위법성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위법성 조항사유다. 니은 틀리고 디귿은 뭡니까? 디귿은 지금 디귿은 병이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때 13살이었다. 이러면 자 우리가 만 13세는 뭐에 해당됩니까? 책임성에서 그죠? 우리가 책임을 질라 그러면 일단 뭘 돼야 돼? 1번 14세 이상이어야 돼요. 14세 미만이면 애당초 문제를 따지지 않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 친구 봤더니 13세니까 우리가 통칭 뭐라고? 형사 미성년자네. 그럼 범죄가 성립 안 된다. 왜? 책임이 없어요, 얘는. 그럼 책임이 없는 경우가 뭡니까? 책임이 없어야 돼. 그러면 D에 해당돼, D. C에는 해당하지만은 맞습니다. 리얼에 이것도 우리 많이 했죠. 정의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자신의 어떤 그 회사 신제품 기술을 넘겨줬단 말인 것은 이거는 강요된 행위죠, 그죠? 자, 강요된 행위도 들어갑니까? 14세 미만. 이번에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없다, 그죠?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당방위랑 이런 정당방위랑은 참 많이 그러니까 위호성 조항에는 많이 봤는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라든지 책임 조각서 이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자, 12번. 이제 민법으로 들어갑니다. 상속의 결과다. 그지? 요런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재빠르게 그림을 위에 하나 그려야 돼.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는 사례 문제를 눈으로 보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기 딱 좋아요. 볼게요. 갑 A와 그죠? 결혼했대. 혼인신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 이게 진짜 큰 문제다. 그죠? 혼인신고 안 했어요. 혼인신고 안 했어요.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 큰 차이죠. 그죠? 혼인신고. 최근에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떠들썩한 사람이니까 아마존 창업자 이름 뭐죠? 베조프인가? 그 친구가 지금 자기 그 부인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 아마존 베조프 그이가 지금 베조프인가 바조프인가? 세계 1등 부자거든요. 둘이가 이제 그 와이프는 그냥 이 트로피 와이프가 아니고 성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 그 와이프랑 이 친구가 같이 창업한 거야. 거의 뭐 창업 공신입니다. 그래서 거의 재산을 절반 나눈대. 만약에 이혼한다면 이혼한 그 부인은 지구상에서 제일 바로 이혼하는 그 재산 분할 받는 순간 여자 중에서는 제일 부자가 돼요. 당이 조는 당이 넘고 그죠? 200조인가 300조인가 그래. 이혼 받는 그 배당이 아니고 나누는 금액 자체가 한 200조. 어쨌든 혼인신고 했다는 얘기다, 그지? 아니 그 친구 혼인신고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 법이라면 그냥 말짱꽝이야. 그냥 나가면 나가야 된다, 그지? 위자료 좀 받고 혼인신고 안 했다. 신고 안 했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우리가 막 의욕이 좀 꺾이잖아, 그지? 의욕이 좀 꺾여. 그렇다. 혼인신고 못 했는데 생후 결혼 1년 후이 지나자 각각 어느 사이에서는 B가 탈승했다. B가 나타났답니다. B가 그 후 갑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아하, 갑은 살아있다, 그죠? 사망. 지금 혼인신고 안 하고 사망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거. A는 상속권 없다, 없다. 상속권 없어. 왜? 이유는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안 돼. 그럼 이런 유일한 상속권자 누굽니까? B, 그죠? 유일한 상속권자야. 상속권자, 그죠? 그래, 근데 뭐 그다음 기타 뭐 노후 부양해야 될 노모 누나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 남겼다고? 5억. 5억은 자동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B거든. B가 단독 상속이다, 그죠? 13번입니다. A, B를 구분할 수 있다. A는 여러분 어떤 자, 기억에 A에서 의회와 정부 간의 견제 균형을 실는 우리 장치가 있는 것처럼 지금 A는 뭔가니까 여러분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이란 말은 이게 대통령제라는 이야기죠, 그죠? A는 대통령제네. 왜요? 행정부와 의회가 독립적이래요. 이 말은 뭡니까? 겸직 금지 서로 막 간섭 금지 있는 말이다, 그죠?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겠네, 그죠?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1번에 대통령제에서는 그렇게 B는 자,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은 의원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떻게? 의원 내각제에서는 우리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수상이 실권이야, 실권. 이거는 이제 국가 원수의 지위는 국가 원수의 지위는 지위인데 실권이 거의 없어요. 실권 여기 다 있습니다. 수상. 예,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는 원수지만 실권이 없고 의원 수상이 실권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실권을 장악한다.
이게 왕 또는 이게 왕이 있는 나라는 어디가 영국이고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독일이죠, 그죠? 독일. 독일 대통령은 우리 잘 모른다, 그지? 뭐 별 관심 없는 게 그만큼 존재감이 없어. 수상은 알죠, 메르켈. 그 메르켈 그 수상은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인데 지금 그 독일 수상됐다, 그지? 통일되고 동서독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 메르켈 봤더니 그 양반은 뭐 퇴근하면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수상 관제 퇴근하면서 그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뭐 치즈도 사고 보여주는 쇼가 아니고 진짜 치즈 사고 빵 사가지고 들고 가서 자기 신랑과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그런 게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느낌이 근데서 막 느껴지는 거지. 뭐 폼 잡고 이제 막 경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이제 건강하고 강한 나라들이지, 그지? 어쨌든 그렇더라. 그다음에 그래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서 이건 이제 법률안 거부권이죠. 그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다, 그지? 3번에 연대 책임, 여러분 연대 책임. 연대란 말 제가 이거 뭐 이게 불신인 거죠. 불신이 내각 불신, 그지? 이런 내각 불신하면은 수상만 쫓겨납니까? 싹 다 쫓겨납니까? 싹 다. 그게 근데 일본 의회가 아베는 나가 그러면 아베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가라고? 싹 전부 다. 내각 전 총사퇴. 이걸 뭐라고? 연대란 말이 그런 말이죠. 연대 책임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의원내각제의 특징입니다. B에서 나타나겠지. 3번에 임기가 보장된다. 이것도 많이 했죠. 임기 보장돼서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보장된다. 그럼 선생님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잘려났죠. 그거는 탄핵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거 빼고는 임기가 보장된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각 불신 같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쫓겨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지? 그럼 여러분 퀴즈.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게 수상이나 내각이 불신당해서 중간에 얼마나 쫓겨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의원 내각제에서는 수상의 임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임기는 있어. 임기는 그냥 2년 있단 얘기야. 있지만은 어떻다고? 중간에 언제든지 쫓겨나간다는 얘기야. 임기 없다 그러면 안 돼. 자, 다음 14번 봅니다. 최다 득표자 한 명을 선출합니까? 예. 그럼 A가 뭡니까? 다수 대표제죠. 다수 대표 중에서 다수 대표제야. 아니요. 정당의 유효 득표율에 따라 산술적으로 배분합니까? 예. 비례대표제. 그럼 A는 다수 대표제, B는 비례대표제, 그죠? C는 그러면 뭐 소수 대표제겠다, 그지? 자, 1번에 A, 자, 여러분 중대선거구에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소수 대표제, 그지? 그러면 다수 대표제는 어떻게 말해야 돼? 이는 소선거구. 이 중에서 절차와 방법이 제일 골 때리는 게 뭐야? 비례대표제. 비례대표는 막 비례대표 그 계산 다 해야 돼. 복잡해. 비례대표제야. 3번에 A는 군소정당 의회 진출이 어렵다 쉽다. 거의 불가능해. 이런 우리 A가 다수 대표제는 소선구제지. 이게 다수 대표제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보통 돼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존의 현역 의원이 제일 유명하죠, 그지? 그래서 이 우리나라 현행 그 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구제인 이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선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바꾸라는데 안 바꾸잖아, 지금 의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그 선거 그 개혁 그 선거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있어요. 왜?
그는 여야를 불문하고 안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만 바꾸자 그럽니다. 왜냐면 대통령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해관계는 누구한테 이해관계 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안 바꿔요. 그게 신진인사 새로운 인물들이 거의 안 돼요. 맞다. 4번에 사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A다, 그죠? 그럼 퀴즈. 과소대표, 과다대표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A다, 그죠? A. 그러면은 퀴즈. 잘했네, 공만 했네. 동일 선거구내 선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동일 같은 선거구 안에서 표의 등가성이 나타나서 어떤 경우라고? 중선거구죠. 중대선거구입니다. 왜요? 그걸 몇 명 뽑기 때문에 2명 이상 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자, 15번 기억 니은입니다. 기억은 지금 이게 형 집행을 유예했다가 그죠? 그럼 기억은 뭐? 형 집행유예죠. 기억은 집행유예입니다. 니은은 그럼 자동으로 선고 얘기했네, 그죠? 자, 선고유예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면소, 그죠? 집행유예는 더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아. 잘 끝나면은 그러니까 형 선고 효력 상실에 좀 긴 말을 쓰죠.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대. 여러분 형을 선고한 효과가 뭡니까? 그게 집행하는 거죠. 형을 선고해서 집행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상실시켰대. 그럼 뭐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고유예를 기간 동안에 잘 지내면은 면소 효과를 인정해주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잘 지내면은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킨다. 자, 1번에 기억에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여러분 그 집행유예 때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니은에 보호관찰 받을 그래서 우리가 니은은 지금 이 선구에는 임의적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기억은 1년에서 5년 우리 집행유예도 암기하세요. 집행유예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정해준다, 그죠? 1년에서 5년 정도 인정해준다. 맞습니다. 또 여기는 뭐가 있다고? 실효제도가 있어요. 실효제도. 근데 한 3년 동안 집행유예 시켜주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마약 먹고 그죠? 뭐 난장판 쳤다 그러면은 집행유예 것을 풀고 집행해 본다, 그지? 그걸 우리가 실효라 실효 효력을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잃어버린다. 달리 말하면 유예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4번에 니은의 경우 형선고 효력이 끝에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면소라 그래야 돼. 요게 틀린다, 그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요걸 암기하면 돼. 면소. 오케이.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A는 뭡니까?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래. 심의기관의 장이랍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 누굽니까? 국무회의지. 그 국무회의의 장이래요. 누구요? 여러분 국무회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입니다. 국무회의장은 누구라고? 의장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야. 일단 의장이니까 대통령입니다. 2번에 니은은 헌법 개정안을 여러분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은 누구라고? 국회죠. 국회. B는 국회다, 그지? C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명하는 세 사람, 국회 선출 세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럼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도 그죠? 여기서 그죠? 이런 중앙선관위나 헌법재판소나 숫자는 똑같죠? 똑같이 몇 명이라고? 9명이. 똑같이 9명입니다. 근데 9명 구성 방식이 약간 다르다, 그지? 얘는 어떡하면 얘는 대통령 세 사람, 국회 세 사람, 대법원장 세 사람 지명. 이 토탈을 누가 다시 요거 끝이 끝. 이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이야, 호선. 호선은 돌아간다 하면서, 그지? 근데 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다르죠. 일단 내용은 똑같아. 대통령 세 사람, 국회 세 사람, 대법원장 이건 똑같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걸 그 최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죠?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사항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싹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이 문제는 지금 요것만 물어봤죠, 그죠? 요것만 이거 똑같아. 자, 그렇더라. 1번입니다. A는 자, 여러분 A가 지금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이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지만은 일반 법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1번이 틀린 질문은 법관은 빼야 돼. 자, B는 뭡니까? 국회는 이런 정부의 제수에 따라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이런 헌법재판소죠, 그죠? 틀렸다. C가 아까 뭐지? 중앙선관위죠. 중앙선관위는 여러분 선거소송을 통해서 B를 견제하는 것은 이거는 대법원이죠. 대법원이에요. 4번에 B는 이게 B가 국회는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통한다. 여기 딱 맞다, 그죠? 오케이.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그냥 끝내고 쉽시다. 갑은 지금 청소년에게 했는데 과징금 부과를 받았는데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다가 위원회 이게 행정심판위원회겠죠. 그럼 이거 취소심판이네. 왜 심판이라는 말 붙은 이 자체가 왜 그런 말 붙였느냐? 행정심판이니까. 뭘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다가 했대. 이 위원회가 행정심판위에다, 그죠? 어른 뭡니까? 특허를 신청했는데 특허청장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뭐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오케이. 4번이다, 그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여러분, 그 16살 아이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아버지다. 갑이 지금 자식이 16살이야. 갑을 16세야. 아버지다. 부다. 그죠? 부. 아빠입니다. 갑이 오토바이 판매업자인 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연락을 받았냐고 하니까 지난주에 을이 3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100만원 지급했대요. 잔금 내놔라는 얘기지.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용돈이 보이는 벗어나는 거다. 나는 책임 없다 했겠지, 그지? 했더니 구매했기 때문에 자 계약 내재절에 있는 말 하고 있네.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게 지금 뭔 얘기입니까? 이게 병이 지금 그죠? 병이 이렇게 전화 걸었다는 얘기잖아. 1번 이렇게 매매를 했어, 그죠? 300이 매매하고 지금 100만 받은 거다, 그지? 200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다, 그죠? 내놔라 그랬더니 200만 원 내놔라 했더니 아빠가 뭐랬습니까? 못 주겠다. 그 대신에 뭐 하겠다고요? 되려? 나 이거 뭐 이게 아빠가 이렇게 해줘. 나 이거 뭐 취소. 자, 아빠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잖아. 법정 대리인으로서 취소할 수. 여러분 미성년자의 매매 행위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 둘 다 취소한다, 그죠? 오케이. 이건 가능합니다.
그 병원 연구가 병원 거절하면 병원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그지 못.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취소하는 순간 이게 취소돼 버린 거지. 그럼 병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만 원을 돌려준다. 100만 원 돌려줘야 돼. 이렇게. 1번에 갑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치면은 좋지. 거치면은 민사 조정 절차를 거치면은 그래서 해결돼 버리면은 재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많이 그 법원에서는 권유를 많이 합니다. 조정 거치라고 권유하는데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번에 갑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취소할 수 있다. 왜? 법정 대리인이니까. 법정 대리인 거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므로. 3번에 갑은 소송을 제기한과 동시에 여러분 강제 집행은 언제 합니까? 강제 집행은 소송에서 이기고 난 뒤에 강제 집행하는 거지. 강제 집행은 소송에서 이겨야 강제 집행한다 그지? 이게 이러면 강제 집행이라는 말 자체를 읽어봐봐. 강제로 집행하겠다 이 말은 법원에서 오케이 병한테 야 당신 이 계약 취소됐으니까 100만 원 돌려줘 그랬는데 안 돌리고 뻗탱기는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그냥 이미 집행합니다. 그냥 이 정도 판결되면 돌려주는데 너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집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한과 동시에 가집행 절차 이거는 맞다 그죠? 가집행 절차는 맞아요? 가집행 절차는 맞지만은 강제 집행은 아니야. 가집행이 많은 게요. 병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싶어서 빼돌리지 못하게 딱 막는 게 가집행인데 그거는 가능하다 그죠? 가능할 뿐 아니라 그건 해야 돼. 4번에 갑은 을의 동의가 없으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자 19번입니다. 지금 가해자가 몇 살입니까? 6세래 6세. 6세? 저가 누구지? 피해자인데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길래? 가해자가 6살이잖아. 일부 던져서 돌을 던졌다 뭐 하여튼 그렇던데 자 여러분 6세부터 가해자가 6세 같으면은 일단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 삼을 민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불법행위다 그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지? 그럼 이 갑은 민법상 책임 무능자입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라고? 감독자가 책임져라. 부모가 감독자로서. 4번이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에 법적 판단이 뭘까? 7일 날 보증금 1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등기 등본을 떼봤습니다. 미리 떼봤다는 얘기죠. 아니지구나. 7월 1일 날짜를 잘 봐야 되는데 7월 1일 날 들어갔다 그죠? 근데 밑에 등기부는 언제 체결됐습니까? 7월 10일이다 그죠? 그러면 오케이 그렇네요. 일단 누가 선순위입니까? 임차인이 선순위는 맞죠? 왜냐면은 지금 선순위가 말할 수 없겠구나. 왜냐면 지금 뭐 그냥 임대차 계약 체결했단 말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번에 뭐 경미에 넘어갈 수는 있죠. 1번이 틀렸네. 1번이 왜 틀렸습니까? 1번이 틀린 이유는 갑구를 보니가 아니고 뭐라 표현해야 돼요? 얼굴을 보니 이렇게 했는 거죠. 얼굴이야. 주당권은 얼굴이 기준다 그지? 갑구가 아니라 얼굴입니다. 경미에 넘어갈 수 있지만은 얼굴을 보니 이렇게 말해야 돼. 2번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고 있으면은 말은 맞지만은 중간에 뭐가 쓸데없는 문장에 들어갔다 그죠? 등기부의 공시를 이게 그냥 대항력은 대항력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지 등기부에 나타난 건 아니죠. 이게 틀렸다 그지? 3번에 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신고만 했다면은 전입신고만 했대요. 전입신고만 했단 말은 뭡니까? 뭐 점유라든지 확정결제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뭐 무슨 문제 없죠. 아무것도 없어. 4번에 대항력만 갖추면은
대항력만 갖추면은 A주택이 이런데도 그렇지 않죠. 대항력만 갖추면은 여러분 대항력만 갖추면은 A주택이 경매됐을 때 1억에 매각됐어요. 그러면은 이 임차 이 을이 누구죠? 을이 저당권자구나. 저당권자 어떻게 나눠 갔습니까? 1억 여러분 이거는 요 문장 마지막 문장 좀 정리하고 끝내시겠습니다. 요거 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선 변제력이 있죠. 우선 변제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 변제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해야 됩니까? 점유, 전입신고 요까지가 이게 이제 대항력 요건이죠. 이게 대항력 요건이야. 대항력 요건입니다. 그죠? 나아가서 뭐까지?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돼. 근데 우선 변제를 인정받으려면은 요것만 인정돼야 되죠. 우선 변제력은 대항력 요건만 이럴까요?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요 두 개만 있어도 최우선 변제력이 있다 없다? 최우선 변제력은 점유하고 전입신고만 해도 최우선 변제력은 있다 없다? 있다. 최우선 변제력은 요것만 구해도 되고 아니 확정일자는 다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확정일자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 최우선 변제력 요건은 뭡니까? 얘만 가지고 있으면 돼. 얘는 있어도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 있어도 인정받고 없어도 인정받아.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4번 지문 같은 게 주택임대차 보호상 대항력만 갖추면은 A주택이 경매됐을 때 을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누가 선순위는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갑이 이 사례에서 우선 변제력이 있다면은 이 사람만 가져갈 것이고 그죠? 이게 만약에 최우선 변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뭐 이게 이 사례에서는 지금 그 대항력만 갖추면은 여러분 대항력만 갖춰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력은 없어. 있어 지금 우리가 이 4번 지문이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가 요 이만 갖추면은 확정일자가 없단 말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력은 없어요. 그 대신 뭐는 있을 수가 있다고요? 최우선 변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있잖아. 최우선 변제를 인정받으려면은 굳이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이거 없어도 여기 없다 하더라도 얘만 구비하면은 우선 변제력은 없지만은 최우선 변제는 인정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나눠 갖는 게 아니죠, 그죠? 얘랑 얘랑 구별해야 돼. 오케이, 잠시 끊겠습니다.